멈춰!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조명탄이 하늘을 찢었다. 남한 군인의 조준선 너머 눈 속에 쓰러진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저기 북한군 복장이잖아! 왜 아이가 같이 있지? 숨을 몰아쉰 그는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눈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나 지뢰 밟았어요. 안 돼, 정화야. 움직이지 마!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에 남한 군인의 손이 멈췄다. 무전기가 울린다. 진입 금지 접근 시발포 명령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이 규정보다 먼저 아닙니까? 그는 총을 내리고 철책선을 넘어섰다. 눈보라 속 죽음의 경계에서 맺어진 약속. 괜찮습니다. 이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를 구한 남한 군인은 며칠 뒤 조사를 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 남한에 살아있다는 것. 20년 전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남자. 그를 미워하던 북한 여군 딸. 그리고 그 둘을 이어준 한 남한 군인. 전쟁이 갈라놓은 이 가족. 과연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4시 북한 함경북도 두만강 인근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리정아는 자신의 군복을 벗어 어머니 불레에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29살의 정화, 인민군 여군 중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계급장과 신분증명서는 그저 죽음을 재촉하는 증거물일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저기 강만 건너면 됩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하얀 입김 사이로 새어나오는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동생 성준의 작은 손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화야, 우리 진짜 남쪽으로 가는 거냐? 정말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거냐? 57살의 불레가 딸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10년 동안 품어온 절망과 그보다 더 간절한 희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10살 성주는 누나의 뒤를 따라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발가락이 아프다. 정말 아프다. 성준의 낡은 운동화 밑창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동생을 등에 업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견들이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도망친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요. 정화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한 날이 정화의 뇌리에 스쳤습니다. 아버지 리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날 밤. 보이부 요원들이 집을 뒤지며 소리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반역자의 씨를 남겨둘 수는 없다. 그날부터 이 가족의 삶은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학교에서 반역자의 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선생님들조차 정화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니 불레는 청소부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감시와 차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우릴 버리고 가셨어요? 왜? 정화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정화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 미움이 있었기에
정화는 더욱 열심히 당에 충성할 수 있었고 인민군의 입대의 중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릴 버리고 혼자 잘 살고 있겠지. 난 절대 용서 안 해. 정화는 아버지의 사진을 찢어버리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 서랍 깊숙이 감춰둔 것은 왜였을까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미움마저 잊게 할 절박함이 정화 가족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당국의 감시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성준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이를 반역자의 새끼라고 부르며 괴롭혔고 정화가 근무하는 부대에서도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급자가 정화를 불러 말했습니다. 리정아 동무, 내일부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의 의미를 정화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정화는 새벽에 어머니와 성준을 깨웠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더 늦으면 모두 죽습니다. 하늘 위로 조명탄이 하나, 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눈밭을 피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추격대가 본격적으로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정화야, 더 이상 못 가겠다. 불레가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강행군에 지친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코트마저 벗어 어머니를 덮어주고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명탄의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궁견의 짖음소리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성준아, 어머니 손 꼭 잡고 있어. 절대 놓으면 안 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무서워. 정말 무서워. 성준이 누나의 군복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괜찮다. 누나가 지켜줄게. 정화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화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발밑에서 딱 하는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정화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뢰였습니다. 어머니, 나 지뢰 밟았습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밑에 압력판이 눌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발을 떼면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오랜 군 훈련으로 단련된 정화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안 돼. 움직이지 마. 불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성준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누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누나, 왜 그래? 빨리 가자. 성준아, 오면 안 돼. 거기 서 있어. 정화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동생이 다가오면 함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궁견의 짖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명탄이 연이어 터지며 하늘을 밝혔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서 있으면 곧 발각될 것이고 그러면 3명 모두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지뢰가 터져서 자신은 물론 어머니와 성준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어머니, 성준이 데리고 먼저 가세요. 정화의 목소리가 결연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없이 어떻게 가? 불레가 울부짖었습니다. 군인은 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성준이라도 살려주세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거기 서라 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세 사람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어서 가요. 정화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정화의 허벅지에 총탄이 박히며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몸을 관통했지만 정화는 비명조차 삼켰습니다. 지뢰 위에서 넘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야. 불레가 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안 됩니다. 정화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이미 딸의 곁에 와 있었습니다. 내 딸 혼자 죽게 둘 수는 없어. 불레가 정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성준도 누나와 어머니 곁으로 뛰어왔습니다. 누나, 어머니, 나도 같이 있을래. 안 돼, 성준아. 정화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지뢰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대의 총성이 계속 울렸고 총탄들이 주변 눈밭을 파헤쳤습니다. 그때 하늘 위의 드론이 이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에 붉은 열점 3개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강원도 고성 제3경계 초소의 모니터에 긴급 신호가 떴습니다. 북방 50m, 열 신호 3개 감지. 당직 부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유민석 대위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27살의 민석은 군 생활 7년차, 최전방 근무 3년차였습니다.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열 신호를 봐왔지만 이번 것은 달랐습니다. 야생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병사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열 신호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동물이라면 이미 도망갔을 텐데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다른 열 신호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입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위님, 무단 침입자 처리 규정은 진입 금지입니다. 부사관이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민석은 헤드셋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규정보다 먼저 아닙니까? 모니터 속에서 3개의 붉은 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거의 사라질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석은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6.25 전쟁 이야기. 민석아, 전쟁 중에도 사람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야. 적이고 아군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야. 버티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석이 모니터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지뢰밭에서 정화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출혈이 심했고 추위로 인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딸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버티거라. 제발 버티거라.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화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불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주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누나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프지? 내가 호호 불어줄게. 그때 북한 경비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나와라. 민석은 방탄복을 챙기며 초소를 나섰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 버티세요. 제발 잠깐만. 민석이 철책을 향해 뛰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민석은 방탄복을 단단히 조이며 철책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7년간의 군 생활 중
이런 명령 불복종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위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부사관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민석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철책에 도착한 민석은 드론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 개의 열 신호 중 하나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북한 경비대의 열 신호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민석이 중얼거리며 철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철사가 군복을 찢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재빠르게 철책을 넘어 북쪽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 순간부터 민석은 적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뢰밭에서 정화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출혈이 심했고 극도의 추위가 몸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발밑의 지뢰는 여전히 정화의 발가락 아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눈 감으면 안 돼. 불레가 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준이, 살려주세요. 정화가 간신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 북한 경비대가 지뢰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소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리정아, 내가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와라. 정화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타령이 발각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와서 투항하면 가족만은 살려주겠다. 소대장이 다시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정화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모두 죽일 겁니다. 성준이 무서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저 아저씨들 왜 이렇게 무서워? 불레는 성준을 끌어안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라진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집을 뒤지며 소리쳤던 그 목소리들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정화야, 어떻게 하지?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대와는 다른 방향에서였습니다. 정화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남한군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지뢰밭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저기 계신가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한 군인이 자신들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석은 지뢰밭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영상으로 대략적인 안전 경로는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구하러 왔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거기 누구냐? 남조선 놈이냐? 총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총탄들이 지뢰밭 주변으로 날아왔지만 민석은 몸을 낮추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민석이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눈앞에 남한 군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하려 하는 것일까? 적군인 자신들을 말입니다. 왜 우리를 구하시려는 겁니까? 정화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민석이 정화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이고 북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화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간 품고 살았던
남한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마침내 세 사람 곁에 도착했습니다. 정화의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고 급히 지혈대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걸로 지혈하겠습니다. 민석이 능숙하게 정화의 상처를 처치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주시오. 정화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석이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구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지뢰가 정화가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은 정화의 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구형 대인지뢰였습니다.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갑자기 떼면 폭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먼저 대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정화가 반대했습니다. 믿으세요. 군인이 한 약속은 지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북한 경비대의 총성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들도 지뢰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의식을 잃어가는 불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성준아, 아저씨 손 꼭 잡고 따라와. 누나는 어떻게 해? 성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도 곧 구해줄게. 약속한다. 민석이 성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은 불레를 업고 성준의 손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지뢰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홀로 남겨진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돌아오실 겁니까? 정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민석이 뒤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민석은 의식을 잃은 불레를 등에 업고 성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뢰밭을 빠져나가는 길은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누나는 정말 괜찮을까요?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저씨가 꼭 구해올게. 민석이 성준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민석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뢰 위에 서 있는 정화를 어떻게 구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북한 경비대의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거기 서라.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소대장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석의 등에 업힌 불레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화는 어디 있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따님을 꼭 구해오겠습니다. 민석이 불레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야, 내 딸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불레가 민석의 등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어머니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민석이 불레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마침내 민석은 성준과 불레를 데리고 철책선에 도착했습니다. 철책 너머 남쪽 땅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시철사를 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준아, 아저씨가 먼저 넘어갈 테니까 할머니 손 꼭 잡고 있어. 민석이 성준에게 당부했습니다. 민석은 재빠르게 철책을 넘어 남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책 너머로 손을 내밀어 성준을 받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제 안전해. 민석이 성준을 철책 너머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불레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레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북한 경비대가 지뢰밭 입구까지 접근했습니다. 거기 남조선 놈, 당장 우리 군인을 내놓아라. 민석은 불레와 성준을 안전한 곳에 눕히고는 다시 철책을 향했습니다. 정화를 구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대위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남한 초소에서 부사관이 뛰어왔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민석이 다시 철책을 넘으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부사관이 민석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뢰밭에 홀로 남겨진 정화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꼭 구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사관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다시 철책을 넘어 북쪽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지뢰밭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뢰밭에서 정화는 혼자 남겨진 채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출혈이 심해지고 있었고 극도의 추위가 정화의 의식을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릴 버리셨어요? 정화가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밤 정화는 아버지의 방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기도 전에 보위부 요원들이 집을 뒤졌고 편지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 정화는 평생 그 궁금증을 품고 살았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점점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리정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줄 알아. 나와서 투항해라. 정화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경비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대 살아서는 잡히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돌아온 것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돌아오셨군요. 정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뢰였습니다. 정화가 발을 떼는 순간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배낭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새까지 세면 동시에 발을 빼고 이 돌을 올려놓겠습니다.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실패하면 둘 다 죽습니다. 정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믿으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 민석이 세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둘, 이 순간이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셋, 정화가 발을 번개처럼 빼는 동시에 민석이 돌덩이를 지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뢰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 합니다. 민석이 정화를 업으려 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주시오. 정화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석이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구했습니다. 어머니도 성준이도 모두 안전합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약속드립니다. 민석이 정화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날 새벽 민석은 군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 불복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앞에서 규정과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북한 경비대의 총성이 뒤에서 울렸지만 민석은 정화를 업고 철책을 향해 뛰었습니다. 철책 너머에서 동료들이 엄폐 사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군 수도병원. 하얀 천장이 정화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병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가 고개를 돌리자 민석이 의자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화가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민석이 정화에게 물컵을 건네주었습니다. 정화는 물을 마시며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지뢰밭, 총상, 그리고 이 남한 군인이 자신을 구해준 것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성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화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성준이는 괜찮습니다. 지금 소년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극도의 체력 소모와 폐렴 증세가 있으셔서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를 이런 고생에 빠뜨린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모하게 탈북을 시도해서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을 지키려 한 것뿐입니다. 민석이 정화를 위로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석은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정화의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 둘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민석은 정화에게 남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화는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석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원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니 그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저도 북한 사람들을 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화는 민석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정화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꿈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왜 우릴 버리셨어요? 왜 혼자 가셨어요? 정화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은 밤늦게 병문안을 왔다가 정화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정화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정화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은 정화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정화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부대에서 정화 가족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신원조회는 표준 절차였습니다. 리정화, 부 리철수, 전 북한 보위부 근무, 1995년 탈북, 남한 체류 중, 서울 거주.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화의 아버지가 남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년 전부터 말입니다. 현재 민간인 정비소 운영 중 이라는 문구가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리철수는 현재 서울 외곽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한에 아버지가 있다고?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 규정상 피구조자의 가족 정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분단 상황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정화의 병실에서 들었던 잠꼬대를 떠올렸습니다.
정화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동시에 원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민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석은 리철수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정비소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다시 정화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릴 버리고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석은 정화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화는 아버지가 바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만약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하지만 한 번은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규정이 어떻든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는 민석의 말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화는 민석의 의미심장한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표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리철수의 정비소 주소를 메모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의 재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의 허름한 정비소. 민석은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철수정비소라고 적힌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간판 아래로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실까? 민석이 중얼거리며 정비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컴프레서 소리와 함께 누군가 자동차 밑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렌치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자동차 밑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자동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와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철수 씨 맞으십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손에 묻은 기름을 걸레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런데 누구시죠?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아버지에게 딸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저는 유민석이라고 합니다. 육군 대위입니다. 민석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인이 왜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석은 철수의 반응을 보며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에게 군인이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족이 있습니다. 민석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철수의 손에서 렌치가 떨어졌습니다. 쇳소리가 차고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이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님입니다. 리정화 씨.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정화가, 우리 정화가 살아있다고? 네. 며칠 전에 어머니, 동생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불례는, 성준이는 어떻게 되었소? 성준이는 안전합니다. 다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민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벽에서 떨어져 나와 민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가 주시오. 제발.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급하게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니 늙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연 딸이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화가 정말 살아있다고 하셨소? 철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민석이 답했습니다. 철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많이 고생했겠구나. 민석은 철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역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춰서서 과거를 돌이켰습니다. 보이부에서 누명을 씌웠소. 내가 남으면 가족들이 모두 위험해질 상황이었어. 살리려고 떠난 거였는데 정화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석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철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진실을 알면 이해할 겁니다. 민석이 철수를 위로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철수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정화는 어떻게 생겼소?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닮았다고 했는데 이제 다 컸겠구나. 인민군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분입니다. 민석이 정화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인민군이라고? 철수가 놀랐습니다. 네. 아마 아버지의 누명을 씻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민석이 추측했습니다. 철수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화 씨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민석이 철수를 격려했습니다. 정말 그렇소? 철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민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깊은 숨을 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한 번 더 옷을 정리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10년 만이니까 많이 변했을 텐데.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으셨잖습니까? 민석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철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화 병실은 여기입니다. 민석이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철수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시면 들어가시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정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선 낯선 남자를 보는 순간 정화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문턱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이 아닌 성숙한 여인이 된 정화를 보니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정화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다. 정화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우릴 버리고 도망쳤어요. 정화야, 아버지가 정말이다. 철수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정화의 차가운 반응에 철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딸의 거부를 받으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민석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정화 씨, 진정하세요. 정말 아버지가 맞습니다. 아니에요. 정화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철수는 정화의 말을 들으며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정화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철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정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우릴 버리고 갔는지, 왜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도망쳤는지. 철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게 아니다, 정화야. 아버지는 설명하지 마세요. 정화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보위부에서 누명을 썼다. 반역죄였어. 내가 집에 있으면 너희 셋 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상황이었다. 정화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이에요. 그럴수록 더 가족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키려고 떠난 거야.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있으면 너희가 죽을 상황이었어. 그래도 함께 있었어야죠. 정화가 울부짖었습니다. 함께 죽든지 함께 살든지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철수는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화야. 정말 미안하다. 일어나세요. 정화가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버지도 후회하며 살았어. 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도 너희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소식도 전하지 않으셨어요? 정화가 따졌습니다.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그 모든 것이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탄 불레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불레가 철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보는 순간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불레야. 고생 많았어. 불레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간병인이 말렸지만 불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불레가 비틀거리며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따뜻하네. 불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화야, 이제 됐어. 불례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줘라. 어머니, 정화가 항의했습니다. 아버지도 고생했어. 불례가 철수의 거친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손 봐라.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불례야.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지켜줬어. 불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살았잖아. 정화도 성준이도 모두 잘 컸어. 정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불례는 정화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야, 아버지는 우릴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떠난 거야. 어머니는 왜 그렇게 쉽게. 정화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 불례가 정화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도 그동안 원망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알겠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체력이 한계였습니다. 어머니, 병실로 돌아가세요. 정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괜찮아. 불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 불례는 철수와 정화의 손을 각각 잡고 합쳤습니다.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마라. 살아서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정화는 어머니가 합쳐준 아버지의 손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원망과 사랑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화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불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네. 어머니, 정화가 외쳤지만 불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불례의 손에서 힘이 빠지자 정화와 철수는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정화는 병원 앞 벚꽃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4월의 따뜻한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정화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릴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떠난 거야. 정화는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쉽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간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 정화 씨.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민석은 정화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벚꽃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아버지를 피하셨군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정화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죠. 민석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쟁 중에도 사람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정화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게 무슨 뜻인지, 남과 북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화는 민석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뢰밭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순간부터 민석은 정화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정화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제가 사람다워졌어요. 민석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버지를 보자 다시 긴장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꽃다발을 정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야. 정화는 꽃다발을 받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화야, 아버지 말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철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자리를 비켜주려 하자 정화가 말렸습니다. 여기 계세요. 혼자는 무서워요. 철수는 벤치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화야, 아버지가 떠난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정화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보이부에서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 반역죄로 말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리 눈치챈 동료가 도망가라고 했어. 나를 잡으면 가족들도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간다고. 정화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을 떠났어. 편지라도 남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 철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남한에 와서도 매일 너희 생각뿐이었어.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정말 그런 거였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야, 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철수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화는 이번에는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느끼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업어주던 기억, 함께 그림을 그리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화야. 정말 미안하다.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는 10년간 쌓였던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 부녀가 껴안는 모습을 보며 민석도 감동했습니다. 가족의 재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준이는 어디 있어요? 정화가 갑자기 동생이 걱정되었습니다. 소년보호시설에 있어. 내일 데려올 예정이야.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정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성준이와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10살 성준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낯설어 했지만 정화가 설명해 주자 금세 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예요? 성준이가 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 아버지다. 철수가 성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정화는 이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원망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주 후 정화는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정비소에서 일을 배우며 남한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성준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철수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가족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정비소에 들러 정화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화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운명이었겠죠. 우리가 만날 운명이었던 거예요. 민석이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민석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철책선 근처에서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 위에 드론이 철책선을 넘나들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버텨야 할 때가 있다. 정화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 불레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이제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눈 덮였던 철책선 위로 봄바람이 흐르고 벚꽃잎이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정화, 민석, 철수, 그리고 성준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철책선에 봄이 왔습니다. 미움의 겨울이 지나고 사랑의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